안녕하세요. 안중근 바리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외에 1강, 2강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마 이론만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실기랑 같이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우유 신선도를 보시면 우유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숙지한다. 근데 이게 우유라는 파트로 나눠서 그렇지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안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는 먹을 수 없고 버리기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 우유를 냉장고 밖에 보관하는 당연하죠. 우리가 우유를 자주 쓰니까 우유를 따르고 냉장고에 그러니까 계속 쓰자마자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재고를 회전해야 된다. 선입 선출은 먼저 입고된 걸 먼저,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짧은 걸 먼저 쓰고 오래 남은 걸 나중에 써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유 피처는 사용 후 비우고 세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항시해라. 우유는 재가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재가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처에 피처가 있으면은 쓰고 이제 남는 것들을 계속 모아뒀다가 다시 가열하지 마라. 재사용하지 마라. 너무나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폼이죠. 폼이라는 거는 이제 거품, 우유 거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원하는 폼 품질을 얻기 위해 올바른 바리스타의 행동이 무엇이냐? 눈에 띄는 거품이 없고 표면에 용기가 나면 밀도가 높고 질감이 고른 마이크로폼, 매우 미세한 폼, 너무나 여러분 잘 알겠죠?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좋은 거품이잖아요, 그냥. 그 스팀 피처당 90ml 미만으로 낭비되는 양을 최소화한다. 우유 쓰고 버리는 양 없이 해라. 이거는 그게 버려지는 게 많을 수가 없죠. 양을 정해 놓으면은 미리수를 뭐 무게로 재신다거나 그람수로 재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위치 표시를 해서 항시 그 위치에서 내면은 버려지는 양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할 필요 없이 딱 이런 거예요. SCA에서 얘기하는 파운데이션을 통과할 수 있는 폼 기준이 이 정도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 정도도 되게 조금밖에 없어야 돼. 이 정도면 이거 되게 좋은 완전히 훌륭한데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 좀 느껴지시긴 하죠. 좀 더 매끄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우유 거품을 보셨을 때 이 정도 안 되면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생겨나는 거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는 딱 완성되자마자 바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유 스팀 온도는 좀 어느 정도 될까? 보시면 이제 바람직한 컵 속의 우유 온도는 55에서 65도, 피처 속 최대 온도는 70도를 넘기지 마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당하다 그러면 피처 속에서 70도를 넘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잘 하셔야 돼요. 피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랐을 때는 55에서 65도, 피처는 70도를 넘기지 않게. 그래서 따르게 되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55에서 65면 되게 높은 온도에 속합니다. 컵 안의 온도가. 왜냐면 피처로 쟀을 때 65도만 해도 엄청 뜨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뜨거운 온도다. 근데 만약에 피처 기준으로 했었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컵으로 오면은 그냥 바로 마실 수 있을 정도면 조금 어, 좀 식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대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온도가 낮아요. 55도, 65도 아닙니다. 훨씬 더 낮게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회에서도 요 온도로 하세요라고 하면 아마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보통 딱 그 온도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선수들마다 이제 온도 편차가 20도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음료가 맛있으면 되는 거니까 나의 카푸치노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세요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긴 한데 맛의 차이가 엄청 나긴 합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맛있는 것들은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죠. 현장에서는 55도, 65도도 뭐라 그래요? 손님들이 좀 이렇게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것도 진짜 뜨겁거든요. 근데 미지근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카푸치노, 라떼. 이걸 이제 손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음료잖아요. 먹는 음료. 음료 기준이면은 우리가 이제 커피로서 먹는 게 또 있잖아요. 아메. 이걸 동급으로 온단 말이에요. 동급으로. 그러니까 그 아메 먹었을 때 그 뜨거운 정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음료 정도인데 카푸치노나 라떼가 그 정도로 뜨겁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죠. 한국인은. 그죠? 끓는 물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 혀를 대면서도 만약에 아메를 먹다가 혀를 대었다. 이게 어떻게 음료가 이렇게 혀가 될 정도로 나와요? 이런 무식한 곳이 있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예. 먹다가 혀를 대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어우 좀 식혀서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뜨거우면은 뜨거울수록 좋지. 미지근한 것보다 뜨거운 걸 더 선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일부러 조금 먹기 편하게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뜨겁게 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냥 80도 이상 되면 비릿한 가열치가 난다. 보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열치가 나쁜 거다. 이런 거만. 그러니까 이게 단어들이 되게 애매한데 우리 저기 초반에 삼패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삼패가 뭐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숙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삼패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하고 숙성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숙성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익어가는 과정 중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패라 그러면 상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100%. 그러니까 단어가 안 맞아요. 그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삼패라는 단어는 정말 정말 학문적인 단어라서 그냥 숙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맞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외국에선 그 단어가 맞을지언정 그 영어 단어가 맞을지언정 국내에서는 숙성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듯이 마찬가지로 이 가열치라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류의 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냄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막 기분 나쁜 향이 아니고 우유 고유의 냄새, 끓였을 때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 찬 냉장고에 있을 때 그 우유 고유의 향 이게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꼭 이거를 다 좋게 생각한다 아닌다. 뭐 왜냐면은 보통 우유를 대표소도 되게 많이 먹으시거든요. 꼭 이렇게 카페가 아니더라도 그게 꼭 나쁘진 않은데 과열치라고 하니까 뭔가 나쁜 유로 생각할 수 있어서 꼭 나쁜 그런 향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냥 온도로만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주입이라는 건 이제 쉽게 그냥 거품 내는 거를 36도 전후로 그러니까 이 온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는 게 좋다. 36도를 여러분 잴 수도 없고 잴 필요도 없어요. 그 손을 대시면 돼요, 손을. 여러분이 이제 실기를 할 때 이걸 또 다시 또 정확하게 다 배우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론 위주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 위주로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손을 대면 그 36.5도 사람 그 손에 그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아무튼 사람 온도보다 높으면 이게 점점 그 온도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식었다가 미지근해지다가 이제 따뜻해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이라는 것도 있지만 온도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실습으로 하면 이제 마이크로폼 아까 전에 이제 1, 2, 3번 SC 기준에 맞게 좋은 거품을 내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깨끗하고 비어있는 피처 이거는 하면서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거 외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예,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했는지 아시게 되세요. 근데 이제 보면 뭐 깨끗하게 비어있는 우유 저그 피처를 이용한다, 밀크 저그 피처에 적당히 차가운 우유를 담는다.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런 이론에 좀 더 집중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주실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유 피처는 차가운 상태로 한 상태에서 팁을 이렇게 넣어서 거품을 내줘서 혼합을 해주면 된다. 이거 맞아요. 한번 보시면 이제 우유 피처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우유 거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좀 맞춰준다. 높이를. 그래서 그 공기가 주입이 되게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게끔 치칙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40도 안 넘게, 그러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하는 온도가 안 됐을 때까지 빨리 거품을 다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혼합을 해주면서 따뜻하게 해준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유가 이렇게 담겨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우유예요. 우유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스팀 만드라고 하는 우유 거품이 나오는 곳이 어디에 있어야 1번, 2번, 3번 어디에 있어야 가장 거품이 잘 나는 위치일까? 라고 하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치칙 소리가 나는 이 수면 근처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수면 근처인데 여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품이 나면 칙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높이는 그냥 압에 따라서 달라요. 스팀이 나오는 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아무튼 요 수면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요 위치에서 칙칙거리면 저절로 거품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내가 원하는 높이가 2cm다. 여기까지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수면 근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칙칙칙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나요. 근데 내가 그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면 어때요? 거품이 점점 나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제 수면이 안 됐잖아요. 거품이 나다가 계속 수면 위치에 놔야 계속 거품이 날 텐데 거품이 어느 정도 나면은 이 스팀만들을 잠가 버린단 말이에요. 담겨 버리니까 안 되죠. 그럼 1cm밖에 안 났어.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인데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1cm밖에 안 났는데 그러면 거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스팀만들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 수면 근처로. 예. 그래서 계속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주셔도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은 이제 원하는 위치로 냈단 말이에요. 거품은 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혼합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온도를 원하는 온도까지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또 한 번 합니다. 우유 거품 여기까지 이제 다 난 거예요. 그쵸? 우유 거품 여기까지 났어. 2cm가 딱 난 거야. 자, 1번 스팀한드, 2번, 3번. 이제 거품은 났는데 온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55도에서 65도, 뭐 최대 70도까지 올려줘야 되잖아요. 어느 위치에서 가장 온도를 잘 올리는 것과, 그러니까 혼합도 시키고 온도도 잘 올리는 걸까? 3번입니다. 스팀 낼 때도 3번이고 거품 혼합할 때도 3번인 거예요. 여기다 거품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위치에서 할 때 이 거품과 우유가 잘 섞이게 됩니다. 잘 섞이게 돼요. 만약에 밑으로만 넣으면 볼 때는 막 회전도 되는 것 같고 하는데 나중에 이 거품하고 우유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분리라는 건 뭐냐면 이 잘 섞였을 때는 크림처럼 이렇게 쫀득해지는데 이게 잘 섞이지 않으면 우유하고 거품이 따로 노는 거를 분리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서 막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서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기 한 번만 해보면 이게 뭔지를 아시게 되니까 이거는 이론은 이렇지만 내가 실제 해보면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라는 것만
이론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실기 설명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게 요 수면 너무 근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치칙 소리가 나면 또 거품이 나잖아요. 온도 올릴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혼합을 할 때 넣어야 되냐면 요 치칙 소리가 안 나는 요 지점. 그러니까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가 안 날 정도만 미세하게 넣으실수록 훨씬 더 고운 거품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 거품을 내는 거나 혼합을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좋은 마이크로폼, 좋은 거품을 낸다는 게 어떤 거냐면 피처에다가 우유를 넣어요. 내가 원하는 높이가 여기야. 2cm 라고 하면 여기까지 내야 되잖아요. 1번 거품이 2cm가 났어. 근데 질이 안 좋아. 예, 거품의 질이 안 좋아. 2번 거품이 1cm가 났어요. 근데 거품의 질이 최상이야. 최상. 얘는 딱 한 4, 5등급. 아까 3등급 정도였잖아요. 얘는 거의 1등급이야. 자, 1번이 잘한 걸까요? 2번이 잘한 걸까요? 정답은 1번이 잘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잘한 거예요. 아니, 거품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푸석한 거품에 이 사람은 너무 거품을 잘랐는데 그러니까는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순서가 있잖아요. 거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실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품의 질은요. 한두 번만 잡아줘도 되는데요. 거품을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내는지 안 내는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1.5cm 내세요. 1cm 내세요. 2cm 내세요. 3cm 내세요. 이거는 할 줄 알면요.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 3cm 내야지. 나 여기까지 내야지. 여기까지 내야지. 여기까지 내야지. 이게 실력이에요. 학문적인 실력. 이거는 내가 3cm 내려고 그러는데 2cm밖에 안 됐어. 근데 거품의 질은 되게 좋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은. 우유 거품 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높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아니, 거품은 아무리 원하는 대로 해도 질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질은요, 하면 돼요. 이건 경험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과 그냥 할 줄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잘하게 되는 것과 못해도 거품이 질은 있잖아요. 이쁘지가 않은 거고. 근데 거품이 났냐 안 났냐는요. 학문적인 최소한의 소양이 됐냐 안 됐냐를 얘기하는 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볼 때는 거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얘기하기 싶은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품이 질이 되게 잘 날라면 이거는 몇 번 잡아드리면 누구나 다 해요.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시켰는데 거품 몇 센치 내세요 했는데 그걸 못 낸다 그러면은 이분이 아직 수준이 안 돼 있겠구나. 학문적으로 이게 거품을 어떻게 내는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카푸치노를 만드는 법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아마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품을 완벽하게 내는 법을 아셔야지만 잘 하시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중에 라떼아트 할 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 할 때가 많잖아요. 예, 거품의 양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거품의 양이 영향을 미치면 질은 금방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몇 번 해보면. 그러면 훨씬 더 일관성이 많아지는데 거품의 질은 좋은데 거품의 양이 왔다 갔다 하면 라떼아트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똑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보면 한번 배우시면 이런 순서대로 하는구나 어렵지 않다. 뭐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 필기 시험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보면은 이제
메뉴에 보면은 아메리카노 이제 에스프레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거품 시작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그 다음에 수질, 고객 평가 이거는 정말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아마 1회, 2회 나갈 수 있어도 1회 그냥 끝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메뉴도 이건 레시피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8강을 했는데 아마 9강이면 끝날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실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9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기를 하면서 한다. 그럼 100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내용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이죠. 에스프레소란 어떤 거냐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 갈 수 있어서 정말 이거는 그냥 수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파운데이션 이제 알겠어 하나도 나간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 거고요. 실제 이것들을 실기를 하면서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만도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생각보다 좀 하고 있지만 되게 수준이 낮냐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 내용까지도 나갈 수도 있어요.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뭐 중급이나 프로 때는 뭘 나가요? 또 나갈 거 너무나 많아요. 나갈 거. 예,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노하우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적인 거 이것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경험적인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모르시게 되거든요. 되게 당황시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에스프레소 좀만 바꿔도 여러분이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다. 내가 그러면은 초중고의 차이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초급에서 모든 이론과 기본적인 건 배우세요. 근데 중급 고급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실전에서 하고 있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여러분이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중고급이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초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초급을 안 배우고 나서 중고급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기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빠졌고, 이론 필기하면서도 또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빠지면 실제 한 12회 정도? 12회 정도. 실기하면서 하면 12회나 조금 넘어가는 정도 되겠구나. 기초만 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파운데이션 수준 이 정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 9회에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